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 고용 지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만원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물가와 고용 두 지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부터 볼게요. 6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올랐습니다. 이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예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2.5%, 체감이 큰 생활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고용 지표를 보면 뭔가 엇갈리는 신호가 나와요. 6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63.4%로 오히려 0.2%포인트 낮아졌어요. 취업자는 늘었는데 고용률은 줄었다니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유는 분모에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랐던 거예요. 숫자만 보면은 사람은 늘었는데 비율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산업별로 보면 신호가 더 뚜렷해요. 서비스업은 고용이 늘어나는 폭이 커졌고 건설업은 줄어드는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5화에서 다룬 건설 경기 이야기가 고용 지표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지난 4화 얘기도 다시 연결해 볼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 바로 이 물가 숫자들이 있었죠. 물가가 3%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이니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명분이 충분했던 거예요. 물가와 금리, 고용까지 결국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소비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한동안 국제 정세 영향으로 주춤했던 내수 소비가 최근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착시가 있지만 소비 심리 자체는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이 유리해요. 잘 알려진 필수 소비자의 브랜드들이 대표적이에요. 가격을 조금 올려도 소비자들이 계속 찾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격에 민감한 저마진 유통업이나 외식업은 사정이 달라요. 원재료비는 오르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우면 마진이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가 되거든요.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수혜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판매 가격 자체가 오르는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물가 상승이 매출에 그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가 상승 뉴스를 보고도 업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실전 체크포인트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판매 가격 인상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가 상승기에는 원자재 관련 업종의 실적 발표도 함께 챙겨보시는 걸 추천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장바구니 물가 어느 품목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품목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정씨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들까봐 가격을 쉽게 못 올리고 있다고 해요. 반면 정씨가 원두를 사오는 대형 원두 유통업체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판매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같은 원두 가격 상승 뉴스를 보고도 정씨와 원두 유통업체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다른 셈이에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압축해 볼게요. 첫째, 물가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지난 4화 금리 인상의 배경이었다는 것. 둘째,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률은 줄어드는 착시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 셋째, 물가 상승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과 원자재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지난 화에서 원화 강세가 어느 업종에 유리한지 다뤘을 때 이번엔 물가 얘기도 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오늘 다룬 물가와 고용 얘기가 그 요청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금리, 환율, 물가, 고용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유통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가격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최근 실적 발표에서 판매 가격 인상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가 상승기에는 원자재 관련 업종의 실적 발표도 함께 챙겨보시는 걸 추천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장바구니 물가 어느 품목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품목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정씨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들까봐 가격을 쉽게 못 올리고 있다고 해요. 반면 정씨가 원두를 사오는 대형 원두 유통업체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판매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같은 원두 가격 상승 뉴스를 보고도 정씨와 원두 유통업체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다른 셈이에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압축해 볼게요. 첫째, 물가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지난 4화 금리 인상의 배경이었다는 것. 둘째,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률은 줄어드는 착시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
셋째, 물가 상승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과 원자재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지난 화에서 원화 강세가 어느 업종에 유리한지 다뤘을 때 이번엔 물가 얘기도 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오늘 다룬 물가와 고용 얘기가 그 요청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금리, 환율, 물가, 고용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유통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 정 씨는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들까봐 가격을 쉽게 못 올리고 있다고 해요. 반면 정 씨가 원두를 사오는 대형 원두 유통업체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판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같은 원두 가격 상승 뉴스를 보고도 정 씨와 원두 유통업체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다른 셈이에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압축해 볼게요. 첫째, 물가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지난 4화 금리 인상의 배경이었다는 것. 둘째,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률은 줄어드는 착시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 셋째, 물가 상승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과 원자재 관련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지난 화에서 원화 강세가 어느 업종에 유리한지 다뤘을 때 이번엔 물가 얘기도 해달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오늘 다룬 물가와 고용 얘기가 그 요청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금리, 환율, 물가, 고용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유통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